번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다음 주 공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시선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서히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미국 지사장 브렛 해리스는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코인베이스와 블랙록 간의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상화폐 시장의 한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가격이 분명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시장을 위협하는 강제 청산의 많은 부분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라며 기관들의 움직임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의 협약은 시장에서 더 전통적이고 거대한 투자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관의 요구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는 지금이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즉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인 투자하면 나도 건물주?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이성의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은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9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 7천만 원으로 2020년 3억 7천만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로맨스 스캠의 주요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체 피해액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해 규모가 1억 3,900만 달러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은 국가 간 이동이 쉬운 데다 추적하기는 어려워 국제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는 최근 이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외국인이면 국내법을 적용한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며 가상자산까지 활용되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 SNS로 낯선 외국인을 만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나깨나 사기 조심.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입증하는 대체 불가 토큰 등 이른바 웹 3.0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들이 전 세계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콘텐츠 또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암호화폐의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입니다. 2009년 처음 그 존재를 알린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는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했고 지난해 4분기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관심 없던 일반 대중까지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판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올해 4월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1위에 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그 인지도와 규모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역전되는가 싶더니 올해 중반부터는 시장 수급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수많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추락했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 가치가 영원히 추락할 것이란 전망은 드물 거라 보고 있지만 그 유망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게 점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나도 고평가 중.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20년을 전후해 빠르게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순이익이 2019년 120억 원에서 2020년 480억 원, 2021년 2조 2,41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쌓인 현금을 활용한 행보입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대체 불가능 토큰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는 것. 두 번째는 e스포츠, 연예기획사, 중고 명품 시계 거래 플랫폼 등 가상자산 이외 사업들이라고 합니다.
덩치가 커지고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뒤를 이을 IT발 재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두나무를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두나무의 자산 총액이 기준인 10조 원을 넘기면서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한 이익 이전에 예민한 대기업 규제가 가상자산 업권 규제에 적용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나무의 주력 계열사들이 금융과 연관돼 있다는 것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업이라 보기 어렵지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업비트가 중립적인 플랫폼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적인 시각은 배가 아파서 그런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대체 불가 토큰을 게시글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우선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가 이용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모든 이용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NFT 게시 기능은 자신이 발행했거나 소유한 NFT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올해 5월 미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NFT 작품 창작자들의 경제활동과 메타버스 기술의 일상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스타그램은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NFT를 공유하려면 디지털 지갑을 연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공유된 NFT는 일반 게시물과 달리 반짝이는 효과가 적용되고 디지털 자산 표식이 붙는다고 하네요.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은 메타마스크, 레인보우, 트러스트 월렛, 코인베이스, 데퍼다 등이 있고 지원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폴리곤, 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세라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